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1분 컷 30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장소는 중요하죠. 왜냐면 집회를 할 때 어디 앞에서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지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 자유가 좀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가 있다 해서 뭐 국가안보나 이런 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함부로 집회 장소를 그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의 100m 이내에서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는 게 위헌인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 국회에 불만 있으면은 국회 근처에서 해야 되는데 100m 이내에서 못하게 하면 위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번, 4번이 연결이 돼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무조건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헌법 위반이 되고요. 국회의장 공간 100m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 5개 집회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논리가 이제 3번, 4번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 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경찰학에서 배우듯이 조금 그 집회가 잘못될 우려가 있으면은 이제 근접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망 촬영에서 근접 촬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이제 옆에서 사진 찍고 있으니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집회 자유를 제한은 합니다. 하지만 침해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촬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조망 촬영이 아니라 근접 촬영으로 체증을 위해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다 해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303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건 최신 판례에서 정말 많이 다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도 우리가 선거 기간에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회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국가 안보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집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무조건 건전한 비판과 여론 형성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판례예요. 근접 촬영과 달리 조망 촬영이 더 좋죠. 그래서 조망 촬영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근접 촬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헌법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이렇게 경찰분들이 촬영을 하면은 사진 자료들이 좀 남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해당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인터넷들 사건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 인터넷들 사건에서 인터넷들에서 위험 키워드니까 인터넷들 잔디마당 있어요.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에 잔디마당이나 이런 데서 사용허가 신청을 했을 때 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은 위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쓰려면 그 행정부가 사전에 내용을 심사해서 강제수단을 동원하면서요. 그것이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돼야지 사전허가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시장이 원할 때는 해주고 자기가 싫을 때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허가 금지 원칙은 위배가 안 되는데 2번에 과잉금지 원칙은 위배가 됩니다. 그 인터넷들이라는 곳을 전면적으로 잔디마당을 집회 또는 심지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이 되지만 피해자 초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허가제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맞죠? 이건 이제 지워줄게요.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좀 예쁘게 그려주고 싶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일단 맞고요. 1번이 틀렸는데 이거 합헌 판례는 아니에요. 위헌 판례인데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이 됐다라는 점 잘 체크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4번 그 법인 등 결사체도 우리가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사법인이 원칙이고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법인은 기본권이 수범자니까 맞고요.
이번에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를 금지 위헌인데요. 별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면적 금지죠.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이 없으면 전면적 금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집회 자유 침해하니까 2번이 너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회나 시위 등 현장에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참가자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는데 아까 봤던 이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문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 과정에 대해서 촬영을 하면은 집회 자유가 제한은 된다니까 맞는데 침해는 아니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하는 것은. 그래서 맞고요. 5개 집회는 보이면 5개 집회라 그랬죠. 그래서 천장이 없어. 그럼 보이죠. 그 다음에 사방이 폐쇄지 않았어. 동서남북 한 군데는 뚫려 있어. 보이죠. 보이면 5개 집회니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는 5개 집회가 맞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05번 집시법의 규제 대상은 2인을 기준으로 하죠. 2인. 그래서 뭐 2인인지 3인인지 중요하지 않고 2명 이상이면 다수인이니까 집시법상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위의 자유도 우리가 집회의 자유에 따라서 보호되는 기본권입니다. 다음에 3번에 살수차 사용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수차 사용 요건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살수차를 뿌리면 위해성 경찰 장비가 되는데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돼야 된다. 다른 용도로와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 없이 막 혼합살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헌법이 위배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럼 4번이 틀린데 이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가 야간이죠. 이 야간 5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긴 한데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은 위반이 아니에요. 사전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허가 금지 원칙 위배돼서 침해했다 틀렸고요. 위헌이긴 하지만 이것도 과잉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6번 이거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여기에 플러스 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장소 선택의 자유 중요하다 그랬죠.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허용이 되고요. 허가 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돼야 되죠.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내용 시간 등등과 사전심사에서 특정한 경우에 풀어줄 때 우리가 사전허가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권이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07번 집회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어요. 그러면 관할 경찰서장이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고 먼저 뭐를 하냐면은 먼저 금지부터 하면 안 되고 그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금지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1번에 서로 할 수 있도록 권유랑 노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금지 통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밑도 끝도 없이 금지 통고한다니까 틀리는 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변호사 시험에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회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권유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를 한다 이렇게 가지고 순서를 좀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5개 집회 또는 시위 사전신고제 경찰학에서도 배우고 저한테도 배웠죠. 그래서 협력 의무의 신고이기 때문에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파란색이니까 합헌이죠.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나 시위할 때 무조건 처벌한다. 여기 전면적 금지 규정이죠. 그래서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 맞고요. 4번 주택조합은 특수조합이고 공적인 단체니까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주택자는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만 가입이 되나 보죠. 근데 공적인 단체 가입하는 것은 우리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결사의 자유가 문제가 안 됩니다. 애초에. 그래서 뭐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죠. 미신고 시위로 무조건 우리가 금지하면 안 되는데 타인의 법인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해산 명령을 발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시위라고 해서 무조건 해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해산 명령 발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맞다. 합헌이다. 2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죠. 그래서 틀렸다. 다음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인데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맞죠. 왜냐하면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번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결국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겹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가입하고 이것도 가입하면 돈을 2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 가입 금지입니다. 월남전 참조연합 고엽제 참조의 중복 가입 금지인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7문제를 끊었고요. 다음 회차도 7문제 한번 풀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